보험은 정답이 없는 부분은 계약자 본인이 판단하는 몫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 그쵸? 근데 정답일지 아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헷갈려 할 수는 있는데 정답이 아닌 오답인 걸 가지고 마치 정답처럼 팔아먹는 있죠. 요런 를 초특급이 잡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5년만 지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오늘 내가 제목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개사기꾼들입니다. 알겠죠?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가입을 했어. 그건 20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대장 용종 제거한 거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는데 아유 대장 용종은 다 있어. 이거 다 있으니까 이거 고지 안 해도 돼. 다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5년만 지나면 다 받을 수 있어. 또는 3년만 지나면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설계사들이 있어요. 사기꾼입니다. 알겠죠? 왜냐? 고지 의무를 위반한 질병은 5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밝혀지기만 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3년 전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는데 고지 없이 가입을 했어. 근데 10년 후에 대장암에 걸렸네. 그래서 대장암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 가입할 당시에 5년 내에 수술한 거를 고지해야 되는 건데 3년 전에 수술했었던 거를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지면 대장암 진단비는 10원도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보험 쪽에 사기꾼들이 내가 제일 많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상품, 자동차만 자동차, 핸드폰이만 핸드폰. 유형의 상품은 나중에 발각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보험은 발각이 안 됩니다. 언제 발각이 된다? 보험 사고가 터졌을 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각이 돼서 아이고 보험금 지급 안 된대. 어떻게 지급받지? 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설계사는 그만뒀거나 연락처 두절이 됐거나 그러면은 10원 땡전 한 푼 못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사기쳐서 팔아먹는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 있어요. 수십만 명. 알겠죠? 그런 항상 조심해야 된다.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병력을 고지하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보장받는다.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 있습니다. 수백만 명. 여러분들 중에도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해지해야 됩니다. 왜냐? 보험금을 못 받아요. 아셨죠? 그렇게 사기쳐서 판 놈들이 엄청 많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그 전에 후유장애 합산된다고 해가지고 팔아먹었다가 나한테 걸려서 다 쫄딱 망한 놈이 있었죠. 그쵸? 고객들 속에다가 걸리면 초특급한테 걸리면 돼지입니다. 알겠죠? 그런 내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속여서 팔아쳐먹는 새끼를 잡아서 내가 족치려고 여러 돼졌습니다. 저한테 걸려가지고.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초특급의 보험하기 채널 추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톡 검색창 맨 위에 상단에 한번 돋보기 있죠? 거기에다가 초특급의 보험하기 치면 제가 23,000명 갖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그거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거기다가 1:1 상담 신청하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해서 연락드린다. 아셨죠? 그렇습니다. 원성전님 어제 들어오셨잖아. 그쵸? 종합보험 만기는 몇 세까지 하는 게 나을까? 요라고 하셨어.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어리다. 뭐 10살, 20살이다. 그러면은 80세 만기로 해도 짧은 거는 아니다. 뭐 한 30대가 뭐 넘어간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90세 만기로 해라. 그러면은 60세면은 100세 만기로 해야 됩니까? 60세도 90세. 알겠죠? 그러면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지금 20살인데 80세면 앞으로 60년인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0세는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짧지는 않아도 살짝 짧을 수는 있다. 그래도 상관없는 이유가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비까지는 100세까지 쫓아가는 거고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이런 것들 정액형으로 지급되는 것만 8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60년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정액형으로 지급되는 거는 굳이 100세까지 할 필요 없이 저렴하게 설계한다 그러면 80세 80세는 좀 찝찝하다라고 하면은 90세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다. 이해하셨죠? 그래도 저는 100세까지 할래요. 그러면 100세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근데 100세까지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90세로 설계를 했더니 보험료가 10만 원이었다. 근데 100세로 설계하면 11만 5천 원 나옵니다. 아셨죠? 왜? 당연히 보장기간이 길어지니까 보험료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는 무조건 100세까지 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 100세까지 가입해놓고 만약에 90세에 늙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보지도 못한 10년치 보험료는 내고 죽어버린 거야. 이해하셨죠? 90살에 죽었다고 해서 미리 낸 10년치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100세를 해야지. 근데 환급해주지 않고 보험사에서 꿀꺽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설계사들이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인데 초특급
맨날 80세로 설계한다. 애들 것 같은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같은 거 초특급 욕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얘네들은 인지를 못합니다. 알겠죠? 80세 만기하고 100세 만기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30% 차이 납니다. 그런 것들은 설계사들은 깡그리 무시합니다. 왜? 비싸서 돈만 많이 땡기면 되는 거거든. 설계사들 머릿속에는 수당밖에 생각이 없어요. 1000명이면 999명이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100세 시대인데 초특급은 80세로 설계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알겠죠? 태아보험은 80세에도 돼. 근데 엄마들 마음이 또 그런 건 있어. 보험료가 많으니까 수십만 원 차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80세로 하겠지. 그러나 차이가 나야 뭐 한 15,000원, 2만원 차이 나니까 그렇게 날 바에는 그래도 애를 위해서 초특급님 저는 90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90세로 해드립니다. 알겠죠? 보험왕 초특급이 해결해줍니다. 우리 콩님 두통약 처방받아서 30일 이상 먹은 것도 고지해야 하죠 라고 했어요. 이거 고지 대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인수가 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할증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5년 내에 입원 수술이 없을 경우 355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더 싸다. 알겠죠? 그게 나온 지가 이제 한 7월달, 8월달이었으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됐어. 355 보험이 더 쌈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험 할증으로 가입을 했냐며 이거 갖고 또 해약시키는 들이 있어요. 설계사들. 아주 그거 입니다. 알겠죠? 이 상품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일반 보험 할증은 벌써 한참 됐단 말이야. 예전에 가입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355 보험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냐 거짓말을 쳐대면서 이거 일반 보험 할증 비싼데 이거 355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설계사가 양아치네요. 이거 일반 보험 할증 받은 새끼 양아치입니다. 이거 더 비싸지 않습니까? 355로 했었어야죠. 요러면서 지금 해약시키는 있어요. 설계사 들은 아주 다 들이에요. 계속 거짓말하고 모르는 사람들 자꾸 뒤통수 치고 아주 들입니다. 알겠죠? 보험은 병력이 없다면 몇 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어요. 병력이 있거나 없거나 큰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보험사 보면 한 70세가 넘었으면 그때부터 힘들더라고. 알겠죠?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요. 보험 나이가. 조한나님 상해치료 중에 실비가입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어려울까요? 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읽으면 내가 바로 답변하면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 보험은 치료 중에는 가입이 잘 안 돼요. 알겠죠? 완치일로부터 한 달 또는 3달 이후에 청약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어렵다. 완치하고 나서 가입을 하셔라. 뭐 급할 것도 없잖아. 그쵸? 손성님 아들 감기 비염 5월달에 5회 정도 치료받고 6월에 5회 정도 치료받고 나서 3개월 지나면 고지해야 하나요? 라고 했어요. 3개월이 지나도 이건 고지를 해야 돼요. 5회 합치면 10회니까 7회 이상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고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님 성조숙증 올해 3월에 치료 종결했는데요. 고지해야 하나요? 유병자로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고지 대상이에요. 알겠죠? 성조숙증이면은 뭐 이렇게 주사 치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약물 치료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은 먹은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되고 고지하게 되면 거절은 아니라 할증이 붙을 수 있다. 할증이 붙는다 그러면은 355 보험하고 비교해서 싸면은 355로 해야 된다.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순혁권님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받았는데 부담보 넣어서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그랬어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뇌진탕이 있었다 그러면 요거 까딱하면 요거는 부담보 개념이 아니라 뇌부담보는 없으니까 부담보 개념이 아니라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입원은 하지 않고 단순히 진단만 받았다. 그러면은 일반 보험으로는 요거는 가입할 수는 있어요. 1년이 지난 거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었다 그러면 전산상으로 기록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빼박이다.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안 되면 무조건 355 유병자로 들어가야 된다. 아셨죠? 그렇습니다.